5년 전 러시아의 한 유튜버에 의해 알려진 자이언트 나무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제는 나무들이 없다이며 원작자는 수만 년 전을 가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성경과 일치하며 6000년 전 홍수 이전 시대의 나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지구에는 나무들이 없다. 느낌표가 붙어있는 이 제목을 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나무 이미지가 있는 수많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것이 나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30m의 덤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허튼 소리이고 넌센스라고 내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은 예상된 반응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는 이 제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대한 개념이 180도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잘 알려진 그림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림에서 9마리의 돌고래를 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2명의 연인을 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의 말에 동의하나요? 자, 그럼 돌고래를 찾아보세요. 돌고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세요. 대부분의 성인은 여성이 돌고래로 느껴지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인데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게다가 아이와 어른은 인지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눈은 매트릭스가 지시한 대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장님입니다. 외부의 세계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습관이나 경험의 프리즘을 통해 보고 생각합니다. 이 프리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30세가 되면 이 프리즘은 마음의 방어막이 되고 40세가 되어 이 프리즘이 없으면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되나요? 이 사진을 봐주세요. 저는 이것이 지구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마그마에 의해 형성된 메사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나요? 어쩌면 당신이 정신이 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풀밭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래된 구루터기와 어떻게 연결될지 기억하세요. 때때로 사람들은 만질 수 없는 나무의 줄기를 껴안으려고 노력하면서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래된 나무들은 희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나무들은 모두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숲에 대한 소동이 있습니다. 왜 모든 숲과 땅, 심지어 시베리아에도 200년 이상 된 나무는 거의 없습니까? 거대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지구의 극지방부터 다른 각도로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소련의 생물학자들조차 극지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얼음과 눈 속에 있는 물의 부자연스러운 양과 세계의 바다에는 비정상적인 비율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농도는 간단한 수학을 통해 과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과학자들은 화재로 지구 생태계의 99%를 휩쓸어버렸다고 추측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세포가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극지방의 얼음은 불에 탄 유기체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99%의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세포는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전세계 생물들이 화재로 소멸되지 않는 이상 남극의 빙하에 녹아있는 2만 배에 달하는 CO2의 양은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불의 재앙은 거짓입니다. 홍수의 재앙이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래 한 마리는 33톤의 이산화탄소를 몸에 축적합니다. 이는 1500그루의 나무가 축적하는 양과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축적한 거대한 동식물들이 심해로 흘러들어가면 바다는 이산화탄소 포화 상태가 됩니다. 노화 사건이 있기 이전에 지금보다 2만 배나 많은 CO2가 대기와 생물군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 지구에는 C3 식물과 C4 식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C4 식물들이 이산화탄소가 과밀도일 때 월등히 잘 자라는 것으로 보아
대기 중의 CO2 양은 식물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자라고 날고 기고 헤엄치고 달리는 것이 지향이 있기 전보다 2만 배나 더 적은 양입니다. 2만 배나 더 적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한 조각의 빵은 인간, 식물, 동물입니다. 커다란 트럭에 있는 이 작은 빵은 이전 시대의 지구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인구 과잉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완전히 거짓이고 날조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0% 거짓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숫자를 모든 대륙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수치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눈과 얼음은 빠진 건조한 육지만 계산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과 얼음은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빛은 갑자기 옵니다. 정형화되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30m 크기의 나무는 여러분이나 생물학자들의 머리에 박힌 바이러스 같아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넓게 분포시켜서 맞지 않으면 우리는 식물을 위로 적용해야 합니다. 위로 적용해야 말이 됩니다. 이 새로운 가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의 숲이 그려집니다. 여기 우리가 찾은 오래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188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 있는 세카이어 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 나무가 이 크기로 자라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한지 상상해 보세요. 이 끔찍한 남자들이 톱과 도끼를 가지고 나타난 다음에는 하나 둘 더 이상 나무가 없습니다. 이 나무의 비율로 우리는 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구루터기의 지름은 벌목공의 키보다 3배는 큽니다. 이 공식을 보죠. 당신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30m가 안되는 숲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100m라면요. 여기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의 숲이 있습니다. 야만인들 때문에 잃어버린 숲입니다. 저는 그들이 하늘의 섭리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임금 노동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벌목꾼들이 이를 거절했다면 모든 나무들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벌목꾼들이 이 나무를 끝장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단지 목재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세카이어 나무들 중 하나는 울타리를 치긴 했지만 세카이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것을 요약해보면 과거의 거대 나무가 남아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의 집이른 얼음과 눈의 모자이크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나라의 신화와 전설을 살펴본다면 사람, 동물, 식물들이 돌로 변하는 많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의 고생물학자들은 석화된 동식물의 화석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는 석화된 토끼풀, 개구리, 도마뱀, 공룡 조각 등이 넘쳐날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개구리와 토끼풀 좋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어떤가요? 나무들은 어디에 있나요? 캘리포니아의 세카이어 나무는 화석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탄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나무들이 규소시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먼저 이 나무들은 표준화된 도구로 톱질되어 잘려져 있습니다. 톱으로 규소를 자르면 톱이 부러질 것입니다. 탄소로 만들어진 거대 나무가 규소시대와 관련이 없다면 규소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규소나무는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맞춰보세요. 북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여기에 규소질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하늘 아래에 있는 자연박물관을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돌로 된 나무가 사막에 흩어져 있습니다. 울타리도 쳐져 있고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화석수목 국립공원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에 있는 석화된 화석들은 평범하지 않고 독특합니다. 거북이와 개구리가 회색돌로 석화되었다면 이 나무들은 준보석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조사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목들은 어리고 30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동화 속 나무의 흔적은 세카이어 나무에서 발견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극지방의 얼음과 눈에 녹아있는 CO2를 말하고 우리는 규소시대의 석화된 보석으로 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아이였을 때 TV에서 석화된 화석을 본 후 다음과 같은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개구리가 다른 생물처럼 썩는 대신 돌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할까?
위키피디아 사전이 설명하는 것을 살펴보죠. 넘어진 줄기가 화석이나 석화된 나무로 변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드문 조건을 만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넘어진 나무는 유기적인 구조나 외관을 보존하기 위해 산소가 차단된 환경에 묻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영국식 유머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 말은 자연스러운 재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산 분출, 쓰나미, 진흙폭우로 맘모스나 개구리를 재빨리 덮어 박테리아가 시체를 악취나는 거름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석화된 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물을 완전히 감싸거나 덮어야 합니다. 소위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생물의 조직은 유기질인데 마법과 같이 실리콘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산화규소 이 화학식을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의 애완동물을 묻었다면 당신은 빨리 달려가서 당신의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화석이 된 것을 파낼 수 있고 이 화석을 당신의 테이블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블랙 유머로 나를 비난하고 싶으세요? 이런 비난은 헛소리를 짓거리는 과학 집단에게 돌리세요. 시체에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호박 안에 곤충처럼 마르던가 두 번째 옵션으로 단순하게 썩는 것 뿐입니다. 유기체는 결코 잡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돌로 바뀌는 마법은 사소한 일입니다. 나무가 갑자기 값비싼 돌로 바뀝니다. 거짓말과 무지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말해주세요. 어떻게 나무 조각이 준 보석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문제를 토론해보고 일단 지금은 이 보석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석해보죠.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 가지가 혼동스럽습니다. 첫 번째로 공식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이 나무들은 근처의 화산과의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22,500만 년 전임을 주목하세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더 있습니다. 나무는 불에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물리화학과 생물화학의 법칙에 대항하여 젖은 땅에서 썩지도 않고 귀중한 보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구석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무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정확히 톱으로 절단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주민들이 사용한 전기톱의 브랜드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농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곳은 박물관이 아니라 극장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톱질되어 누군가에 의해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진짜 바보들만 나무가 보석으로 변하는 마술 같은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협곡에 실리콘 생명체의 조각들을 흩어놓았을까? 이 실리콘 나무들이 캘리포니아의 세카이아 나무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다는 것에 주목하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합니다. 이것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거대 귀소질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매우 커서 세카이어 나무에 비하면 바오밥 나무 근처에 있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풀밭으로 돌아가 보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요? 데이지들 속에 있는 구루터기인가요? 저는 계속 주장하는데 이것은 2억 년 전 지구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마그마로 형성된 메사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나요? 그럼 지금은요. 이것을 소개해드리죠. 이것은 악마의 타워 메사입니다. 병반이라고도 불리며 2억 년 전 지구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마그마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키피디아 사전이 설명하는 방식이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메사, 라콜리스 또는 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기둥을 들여다보기 위해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화성암은 마그마 용암이 식어 응결 과정으로 형성됩니다. 정말 얼마나 영리한 자석 같은 용해인가. 300m 상공에서 완벽한 육각형 모양으로 냉각되어 서 있습니다. 이 기적같은 세로열에 측정 도구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빗자루처럼 묶어 크림 분사기로 짜냅니다. 그때 큰 선풍기를 가까이 가져가 빠른 시간 내에 기둥이 분리되어 식는 것을 돕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삭 대성당의 기둥도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쓰레기를 저술하다니 제정신이 아니신 건가요? 인간들 당신은 이런 쓰레기를 믿나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기하학적인 걸작이 용암의 분수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페라리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경주용 자동차가 트랙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용암의 분출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는가? 이 시대의 용암은 인공지능이라도 가졌었나요? 정말요? 모든 기둥은 육각형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걸작들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눈송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눈송이는 완벽한 육각형 모양입니다. 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적 지식이 없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육각형은 다른 형태들 중에서 둘레의 길이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모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벌들이 벌집을 만들 때 본능적으로 가능한 적은 밀랍을 써서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육각형 모양은 벌집을 짓는데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 모양입니다. 자, 이제 식물 교과서를 펴보죠. 어떤 식물의 구조를 찾고 거대 그루터기와 비교해보죠. 우린 이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그루터기의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소용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식물 줄기의 단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생물학자들은 뭔가 눈치채셨나요? 아닌가요? 잘 보세요. 중간 부분이 벌집처럼 보입니다. 와우, 모든 게 육각형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라니. 아마식물 주위의 껍질을 제거하면 그루터기의 표면과 같습니다. 주변의 작은 바위들을 보고 뭐가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아마식물은 공중에서 본 거대 그루터기와 꼭 닮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똑같아 보입니다. 아마의 섬유와 같은 그루터기의 섬유는 엄격하게 보존된 육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의 전체 길이를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그것의 전체 길이는 384m나 됩니다.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식물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바와 같이 그루터기의 섬유는 그 비율에서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다르지 않고 서로 상대적입니다. 그것은 금속 아변기를 거친 후 완성된 육각형 단면의 한 갈래입니다. 섬유가 서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각질이 제거되고 돌의 침식이 진행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각각의 섬유질은 근육이나 다른 기관을 감싸고 있는 섬유 조직의 얇은 피복과 같은 얇은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처럼 석가된 표피는 바람과 습기의 접촉으로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루터기의 섬유질이 최소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뿌리는 수직으로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그러하듯 점진적으로 구부러져 뿌리 시스템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듯이 용암의 자연적인 우연한 응고라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100% 헛소리입니다. 1977년 헐리우드 영화인 미주와의 조우에서 악마의 타워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곳은 외계인과 만날 수 있는 산이라고 100번이나 들었지만 이런 쓰레기는 바보들에게나 어울립니다. 헤이 이봐요, 생물학자, 지질학자, 고생물학자들. 여기서 당신들은 용접 마스크를 쓰고 세계를 연구합니까? 이제 언젠가 그루터기였던 나무의 높이를 알아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루터기의 지름은 바닥이 300m입니다. 시그마 300의 20을 계산해서 우리는 높이를 얻을 것인데 준비되었나요? 6km, 19,685피트. 생각해보죠. 모든 것은 비교를 통해 배웁니다. 데블스 타워는 거대한 실리콘 나무의 거대한 그루터기이며 모든 사람들이 보아온 일반적인 그루터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명확한 증거 후에도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더 물어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 주장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소매에는 많은 트럼프 카드가 있기 때문이고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던져 모든 순간을 즐길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 그루터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동해보죠. 그래요. 여러분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눈가리개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일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코즈웨이를 소개합니다. 눈에 익은 것이 보이나요? 자세히 보세요. 다시 육각형 기둥이 보입니다. 와우. 만약 당신이 데브스타워의 섬유와 유사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당신은 100% 장님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대한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땅으로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해안가에서 자랐습니다. 자이언트 코주웨이는 전세계 모든 벌들이 질투할 만큼 많은 헥사기동 4만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머저리들은 이것을 국립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과학계가 이 아일랜드 구루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맞춰보세요. 자이언트 코주웨이는 고대 화산 분출의 결과로 약 4만 개로 서로 연결된 현무암 기둥이 있는 지역입니다. 화산 폭발? 제발 저에게 욕을 참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해주세요.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벌집이 고대 화산 폭발의 결과라고 선언하지 않는지, 길거리 보도 타일은 왜 고대 화산의 폭발의 결과라고 선언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전 방법으로 돌아와서 자이언트 코주웨이를 비교해보죠.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용암과 함께 용암이 어떻게 폭발하고 어떻게 흐르는지 상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용암은 이렇게 응고됩니다. 이제 데블스타워와 자이언트 코주웨이를 비교해보죠. 누군가는 여전히 용암 분출설을 믿습니다. 만약 제가 거대한 실리콘 나무에 대해 몰랐다면 저는 차라리 거대한 크림 인젝터와 선풍기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화산 쓰레기 이론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두 개의 거대한 실리콘 나무가 제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땅에는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것이 그루터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된 과학자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나무를 숨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실리콘 그루터기들에 붙일 천재적인 이름을 발명했습니다. 현무암 절벽. 천장에 섬유가 매달려 있는 이 두 사진에 주목해 주세요. 화산 버전으로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암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육각형 모양으로 옆 방울에 붙어 있었고 몇몇은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소녀의 일상 사진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실리콘 나무 그루터기 근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공된 것들은 눈에 잘 띄지만 매트릭스의 프리즘은 우리가 9마리의 돌고래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실리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주제를 당신 스스로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동해보죠.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절정의 시간이고 우리는 활주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그루터기로 돌아가기 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루터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합니다. 이것의 꼭대기는 평평합니다. 이것은 잘 이어졌음을 의미하며 정확히 베어지거나 톱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에게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자른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우리가 공중에서 봤을 때 한 그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뒤로 미룰 것입니다. 저는 데블스타워가 다른 것에 비해 오히려 작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소녀 여러분, 우리의 비행기가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코스는 없고 땅의 이곳저곳을 날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손잡이를 잡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바위와 산에 대한 개념을 뒤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발합니다. 우리가 날고 있는 동안 우리는 10개의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이 구루터기들은 이 땅의 모든 곳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스페인어로 테이블을 의미하는 메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봉우리가 평평한 테이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데블스 타워의 높이가 6km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블스 타워가 이 땅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어린 나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 산은 매우 인상적인데 그 직경은 3km입니다. 만약 우리가 3시그마의 20으로 높이를 계산한다면 60km의 높이의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이 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세요. 물론 당신의 마음은 아프리카에 있는 이 산이 정말로 데블스타워 나무보다 10배나 높은 나무라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60km의 높이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것 같고 지금은 아마 질문할 시간일지도 몰라요. 누가 나무를 베었을까? 그들은 왜 그것을 잘랐는가? 무엇을 사용하여 베었을까? 우리는 이 모든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이 구절로 보아 거대 나무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지시하여 잘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